다주택자들이 네. 사실 절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절규. 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패닉 상태이죠. 당장 양도세 내는 것과 증여세 내는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자녀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계산해 본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네, 땅집겁니다. 오늘은 저 유찬영 세무사님과 이 세금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세무사님께서 이제 조선일보와 땅집고가 이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강연을 해주실 건데 예. 12월 7, 9, 10일 각각 서울, 부산, 대구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네요. 강연 제목이 다주택자 절세 전략과 성공적 증여 방안. 예. 이렇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보면은 이 세금이 제일 아무튼 문제인데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뭐 이렇게 재산세, 예. 공시가격까지 올리면서 지금 뭐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곧 납부 시기도 다가온다고 하는데 세무사님 어떻습니까 요새 분위기가? 다주택자들이 네. 사실 절규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절규.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발 좀 내 주택 좀 어떻게 처분해줘, 가져가.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처분할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패닉 상태이죠. 종부세는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를 안 하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게 12월 1일부터 5일 전까지니까 25일 전까지, 11월 25일 전까지 고지서를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받고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고지서가 아마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작년보다.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오겠지만 금년도도 작년보다 많이 나올 건데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확정된 세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왔는데 잘못 고지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신고를 안 해서 실제 내야 될 것보다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고지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잘못된 걸 이렇게 고쳐서 신고하고 신고한 대로 세금을 납부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걸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1세대 1주택은 이제 9억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해주는데 이게 2주택부터는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세대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녀 이름으로 뭐 되어 있는데 자녀가 한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대로 돼 있다든지 또는 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든지 또는 뭐 이제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인데 그런 보유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잘못된 고지서를 받으면 세무서에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된다. 고지된 금액이 수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많죠. 예. 본인이 이제 원래 9월 달인가 그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합산 배제 신고라든지 근데 그때 못하고 못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몰라서 또 못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여간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잘못돼서 나왔다 그러면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예, 그거를 수정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지서 고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로 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선생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적게 내거나 신고 적게 하면 신고불성실 뭐 과소납부 가산세 이런 엄청 때리잖아요. 예. 나라가 잘못 계산해서 많이 내면 나라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돌려주는 건 없나요? 그거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신고 납세제도라서 신고 의무는 납세자한테 있어요. 납세자 책임화에 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될 내용이 그 납세자한테 부담이 되니까 아예 신고서하고 납부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서 신고해라 이렇게. 네. 결국엔 납세자 책임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납세자 책임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절규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집이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은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절규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강남이나 뭐 서울에 주택이 세 채 있는 사람은 내년도부터는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 채를 갖고 있는데 과세 표준이니까 고시가액에서
6억을 뺀 금액이 12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세율이 3.6%예요. 네. 그럼 강남에 서울의 집 세 채 또는 뭐 전국의 집 세 채를 갖고 있는데 강남의 집 한 채를 거기 갖고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3.6%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만약에 30억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시가액을 한 70% 정도로 본다면 21억이니까요. 21억에 3.6%면 거의 7천만 원이에요. 네. 강남 주택 하나에 때문에 나오는 종부세가 7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한 집 두 채, 뭐 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도에 종부세가 억대가 다 넘을 거라고 네.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종부세 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반영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가정되죠. 네. 예. 두 주택 이상이면 네. 세율이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쉽게 말해서 올해 이 고지서 받으신 금액보다 2배 이상을 무조건 내년에 다주택자는 그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나오는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라도 하여간 내면 되는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빚을 내서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보니까요. 3주택자 갖고 있는 분들이 내년 지금 그 강남 반포에 있는 31억 정도의 아파트를 하나 판다고 쳤을 때 이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서 한 옛날에 아주 뭐 한 30년 전에 4억 주고 샀다면 세금이 한 18억 나와요. 내년 6월 이후에는 2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걸 세를 주고 있었다면 세가 지금 가액의 한 절반 정도니까 한 15억 정도라면 그 31억에 팔아서 15억 전세금 내주고 18억 세금 내면 모자르잖아요, 돈이. 네.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저 1세대 대출을 받아서. 1세대 1주택 그걸 받아도 이렇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1세대 네. 다주택자들 경우에. 다주택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 누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사면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 가치는 마이너스잖아요. 팔면 내가 마이너스 돈을 2억을 빌려서 이거를 집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마이너스야 사실은. 그런데 안 팔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된 집에 그 대한 종부세가 1년에 6천만 원, 7천만 원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처분을 하고 싶어도 처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갖고 있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그럼 우리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그러니 내부에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어떻게 처분해보자. 가족끼리 처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가족 간에 매매하는 방식과 증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증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세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증여 취득세도 지금 12%로 올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이유는 이 증여로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좀 작아요. 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집은 아이들한테 언젠가 넘겨줄 거거든요. 네. 그 미리 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넘겨줄 때에 낼 세금을 지금 미리 낸다고 보는 거고, 팔 때 양도세 내는 거를 지금 대신해 준다고 보면 증여하면 재산이 남는다는 거죠. 다만 양도했을 때는 남한테 팔아서 돈 받아 그걸로 내지만 증여는 내 생돈을 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려우면 이제 가족 간 매매도 이제 들어가죠. 이제 가족 간 매매는 조금 기술이 좀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족 간 매매는. 그래서 매매는 약간 좀 저가로 한 3억 정도는 저가로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방법도 좀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전거래 사례가 가끔씩 나오는 케이스에 그렇죠. 해당된다고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시가보다 뭐 3억이 높게 네. 팔거나 낮게 네. 팔거나 또는 시세보다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그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로 이렇게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시세는 어마어마하게 높아 있지만 인근에 거래된 가액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준시가로 하다 보니까 시세의 뭐 절반 가격으로 가족 간 매매한다든지. 그러니까 증여라는 거는 딱 티가 나지만 매매하는 건 매매 가격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세법에 있는 어떤 그런 구멍들을 찾아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 간에 이렇게 저가 양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억이라든지 이런 한도를 지키면 뭐 세법에서 문제는 전혀 없는. 문제가 없죠. 세법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불법은 아니죠. 네. 증여와 이 가족 간 매매, 그러니까 양도를 말씀해 주신 건데, 증여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절세 효과가 아까 그 31억 아파트 가지신 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절세 효과도 좀 있지만요. 그 절세 효과라는 것은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네.
자녀들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언젠가는 넘겨줘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넘겨주려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자녀한테 넘겨주면 양도소득세가 18억이 나오지만은 증여세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자녀는 그거를 증여받은 다음에 그 아파트를 자기가 거주해가지고 나중에 팔면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거든요. 일부는 네네. 9억까지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액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증여가액만큼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서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양도하면 재산이 날아가지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라는 또 엄청난 세금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다. 당장 양도세 내는 것과 증여세 내는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자녀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계산해 본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증여를 그냥 무조건 막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 증여세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지 또 부담부 증여를 할 때 그 양도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복잡한 세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좀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이 12월 7일부터 시작하는 강연에서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 그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절세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볼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이 5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증여의 시대라고 하는 강의인데 다주택자와 관련된 또는 주택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너무 지금 예민한 부분이고 또 복잡하고 그다음에 참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첫 시간은 개정된 세법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드릴 거고요. 4시간은 이제 증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이 없죠. 비과세니까. 그렇지만 9억 이하만 비과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 9억 이하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다 9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비과세를 받지만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이게 내가 이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나 비과세니까 세금 별로 안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뭐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바뀐 세법도 좀 적용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요,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걸 처분하면 비과세 해준다는 건데 전제 조건은 9억까지가 비과세예요. 양도가액 9억이요. 내가 파는 금액 중에서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그 시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무조건 인선 거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일단 2년 이상 보유는 전제 조건이고요. 거주 조건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취득할 때 그건 계약일 기준이에요. 8월 2일. 그 취득할 때에 조정지역에 있어야 돼요.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 주택을 팔 때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예. 그러나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보유만 하면 돼요. 보유만 이전하면 돼요. 예. 그리고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도 거주 요건이 없어요. 예. 일단 비과세 조건에서는 그래요. 내가 비과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는 그 대부분 이제 2년 이상 보유하는 건 아는데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주 오래된 주택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냐 그러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비과세는 9억 이하예요. 9억 이하가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근데 2017년 8월 2일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후에 그건 상관없어요. 지정이 되면 예, 상관없어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9억 이하는 이제 과세가 되는데
과세를 한다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낼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또 복잡해요. 과세를 한다면 계산은 좀 복잡해요. 이제 9억 이하분과 9억 이상분을 나눠서 취득가액도 고객 안분해 가지고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하는데 과세를 한다면 일반과세예요. 6 내지 42% 일반과세인데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네. 해주는데 이게 80%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4억에서 31억에 팔면 27억이 남았는데 거기서 9억 빼고요. 네. 그럼 뭐 한 20억이라고 치고 20억에 80%를 공제해 주니까 16억을 공제해 주고 4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는 거니까 네. 세금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80%의 특례 조건이 특례 공제인데 이걸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이하의 경우에는 2년 거주할 필요가 없지만 네. 9억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네. 근데 2년 거주할 필요가 없는 거는 9억 이하분이에요. 네.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거주가 안 되면 30%밖에 못 받아요. 15년에 30%. 그럼 서울에서는 뭐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닌데 특례 특별공제 80% 공제는 네. 못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30% 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2년 금년도부터에 이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파는 거는 그 80% 공제를 받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또 바뀌는. 또 바뀌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으로 나눠서 네. 거주기간 10년, 보유기간 10년 나눠가지고 각 1년마다 4%씩. 예. 그 거주를 하나도 안 하면 보유만 해당되니까 40%예요. 그런데 거주를 하나도 안 하면 40%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왜냐하면 2년 거주를 해야 80%짜리를 받는 거예요. 네. 2년 거주를 못하면 무조건 30%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보유하고 하나도 거주를 못했다면 거주 2년이 안 되면 이거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아니라 최대 30%. 30%짜리로 가는 거죠.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이 80%를 받으려면 최소 2년 거주를 해야 80%를 거주를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요? 너무 복잡하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한 집에서 이거를 처분하려면 금년 안에 처분을 해야 80%를 받는 거죠. 네. 예, 금년 안에 처분 못하면 내년부터는 10년 거주를 해야 이제 80%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집의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율이 올라가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45%로 올라가잖아요. 강남에 있는 주택을 한 30년 갖고 있었다면 양도 차익이 무조건 10년 넘어간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 최고세율이 45%로 올라가요. 내년부터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팔면 우리가 보유기간 2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유기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전제 조건 2년을 갖고 있어요. 보유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예요.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30년 전을 보유했어도 내가 집이 두 채였다면 마지막 한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두 주택이 있는데 두 주택자가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액이 낮은 거나 아니면 양도 차익이 낮은 거. 그러니까 네. 최근에 산 거겠죠? 요걸 팔고 오래된 거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래된 건 양도 차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그 먼저 판 주택을 팔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팔아야 돼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그냥 팔고 나서 마지막 주택을 팔 때 마지막 주택의 총 보유 기간을 따졌지만
내년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되고 2년간 보유 기간을 채우면 뭐 나머지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1세대 때 비과세 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1세대 때 비과세 자격이 주어지는.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문제, 네. 거주 기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거주 기간도 혹시 그때부터 다시 거주 기간은 관계 없어요. 아.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게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사실은 2주택 있는 사람이 한 주택 팔고 나머지 한 주택 팔고 싶은데 이제 2년 동안 못 파는 거죠. 하여간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팔 수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네. 지금. 아까도 세금을 뭐 너무 많이 때려서 팔면 집이 다 날아가고 빚까지 져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2년 동안 못 팔게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니까 부여지책으로 지금 증여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세대 1주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네. 대략 정리가 아마 다 됐을 거라고. 저는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잘 이해 안 나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복잡. 이거를 납세자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죠? 두 분이 그 부동산 전문 기자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법이. 이거는 제가 다주택자는 워낙 복잡한데 1세대 1주택자도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내가 세금 내는 건지 이것도 지금 계산이 복잡하니 이 양도소득세 세율 이 세법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이 얼마 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우선 제가 증여와 관련해서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법이 많은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여의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다.